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 1월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유족 측은 이후에도 교수가 2차 가해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 고통이 정말 심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감히 뭐 상상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유족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의 인권위원회에 따르면은요. 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던 24살 여성이었던 이 A 씨는 이제 이 지도 교수가 이제 B 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맡았던 업무가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 이제 학부생 60명을 정도로 이제 인솔하는 일을 맡았었다고 예. 해요. 근데 이렇게 인솔하는 업무를 하는 A 씨를 두고 이 지도 교수 B 씨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보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폭언을 하고 또 고성을 많이 지르고 이랬다는 수치스러움을 겁니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유족 측에 따르면은요. 이 A 씨가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자책을 해왔다고 하고 또 그 이후에는 귀국 후에서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 증상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A 씨는 결국 지난 1월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아이고. 끊은 채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은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교수의 일탈들을 다루게 되는데 공교롭게 일단은 폭언의 제자가 숨졌는데요. 교수가 이 반성은커녕 유족들 탓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교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들의 그 안위, 그 정신적인 안전 또 실제적인 안전을 다 담보하는 저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총평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권위의 그 조사 과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는 이런 태도하고는 정반대로 네. 그 조사 과정에서 유족 탓을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정신과 관련된 약을 잘 복용을 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약 안 먹었으면 안 죽었다 이런 네. 망언을 했네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바로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었다. 이렇게 유족 탓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학생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오빠 역시 이 동생의 죽음에 의해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네. 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본다면 젊은 청년 2명의 목숨이 이렇게 정말 사고가 난 이 새치 혀 때문에. 네, 그런 그 측면에서 지금 과연 이 교수의 그 역할과 평상시의 처사와 언행이 적절했는지 더군다나 본인이 반성은 고사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그야말로 마음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동과 행동과 표현까지 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교수 한마디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무너져 버린 건데 이 학교 측 징계가요. 굉장히 턱없이 가벼웠다고 해요. 네, 지금 그 유가족 그 측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조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 조사 의뢰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권위에서 이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와 같은 폭언도 인정이 됐고 네. 부모에 향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 학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중징계가 결론짓지 않고 위원회에서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현재 그 학교 측 입장에서는 중징계에 관한 일부 논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징계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견책은 그럼 뭔가요? 경징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징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계고도 있을 거고요. 견책은 책임을 한번 이제 물어서 경고성 경고성만. 문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예를 들면 감봉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그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경징계가 나올 수 있는지 네. 또 혹시 일부 시각에서는 이 교수가 학교 측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경징계가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런 시각도. 네, 예.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모범이 돼야 되고 언행도 바로야 되고
학생의 안전과 그 건강한 이 정신 네. 이 발달을 보장해야 될 교수가 이와 정반대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뭐 공분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학교 측이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달아서 그에 맞는 처벌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